사실은 나는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네. 그거는.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특히 요즘 더 고마운 분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세요. 네. 아유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제약업계로 이렇게 이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로 신경안정제를 생산하고 아 네네네. 위안이 정말 됩니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진 않았는데 병에 걸렸어요. 몸의 균형이 파괴됐어요. 근데 면역 체계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 면역력을 복구를 해가지고 역공을 펼치기 시작해서 고립되니까 발악을 했다가 지금 더 이제 죽게 생긴 거지.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불리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친위 쿠데타니까 모든 권력기관에 공범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공범이라고 나오면 맞아 죽으니까 지금은 전부 아닌 것처럼 다 감추고 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다 뿌리 뽑기는 되게 그래도 이제 암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거든. 그리고 구석구석 검사를 잘한단 말이야. 그쵸. 수시로 4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보다 오히려 또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으면 그럼요. 좋겠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관리 잘하면 돼요. 그렇네. 그 암세포들도 아 이거 너무 강해. 이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못 나오게 딱 막아야지. 그렇습니다. 더 기세게 잡아가지고. 네. 우리가 이 병이 얼마나 뿌리 뽑기 어려운 병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덕수 씨예요. 아 네. 아, 한덕수 진짜. 네. 한덕수 씨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탄핵을 당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잃었어요. 네. 근데 그게 뻔히 보였거든. 네. 자연스럽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 왜 그런 거야? 뭐 무속이네 막 이런 말들도 많았잖아요. 아이, 그거는 이제 한덕수 씨를 너무 모욕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할 때는 네. 누군가를 이해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방법을 동원 수단을 쓰면서 한 목적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막 무속에 그거는 윤석열 하나로 좋게 만인이 다 윤석열처럼 어리석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금 이 병을 치유하려면 제일 병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윤석열을 도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 직무를 정지시켜 놨는데 아직 파내지는 못했잖아. 그렇죠. 탄핵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인용해서 완전 내쫓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나 이런 수사기관 수사에서 처벌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에 협력했던 공범들을 다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암덩어리 더 이상 커지지 않기만 해놓은 예, 겁니다. 네, 커지지 않게. 그렇죠. 네. 일단 수술 허가가 난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네. 근데 이 암세포들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세포가 암세포냐 정상세포냐를 알아보려면 어떤 세포의 행동 방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도려내는 걸 못하게 막는 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범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당연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잘려나가는 걸 막으려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못하게 막아야 돼. 네. 180일 동안 막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80일 동안 막으려면 180일 동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못하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암세포라는 증거예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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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지금 면역 시스템의 총 본부거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네. 도려냈어요. 그 네. 세포를. 그다음 그 자리에 누가 왔나? 최상목이 왔어요. 최상무기가 또 와버렸어. 아. 최상목은 또 뭐지? 이거 최상목은 왜 이러는 거야? 최상목도 아리까리해요. 그렇죠. 뭐 본인 말로는 뭐 반대합니다 이러고 뭐 개헌 반대하면서 뛰쳐나왔다고 주장도 하고. 네. 또 뭐 한덕수 씨한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는 뭐 중앙일보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란 실패 직후부터 국회가 열려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쪽지를 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한테도 쪽지 쪽지를 줬어요. 줬고 네. 기재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고 네. 이게 다 쪽지를 줬어요. 알려진 건 그런데 제가 볼 때 다 준 것 다 같아. 줬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어떤 거는 윤석열이 직접 줬고 어떤 거는 밑에 있던 대통령실 직원이 줬는데 그렇죠. 이제 이 최상목 대행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라 해서 갔는데 계엄한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 대통령이 중간에 뭐 나가더니 발표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뛰쳐나왔다. 뭐 계엄 다 발표했는데 뭘 뛰쳐나와? 좀 이상한 얘기잖아. 기자회견 하든가 그때처럼 다 같이 서가지고 그때는 안 해놓고서. 그러고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네. 그 차관보한테 줬다는 맡겼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검찰에 가 있어 지금. 네. 그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거기 보면 그 비상 입법 기구 네.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는 게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 엄청 세상에. 중요한 증거거든요. 아유 어마무시한 겁니다.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계획의 핵심은 국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네. 잡아다가 수방사 벙커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였다는 진술을 고문해 조작해내가지고 고문. 막 송곳 뭐 리퍼 네. 이런 거 막 준비했더라고. 네. 그리고 야구방망이. 노상원이 수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싹 없애버린 다음에 옛날에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네. 국보위 같은 와. 그런 거를 만들라니까 그 월급도 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필요하지. 최상목 보고 너 돈 만지는 부서니까 네가 돈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상목 씨가 바보가 아니지 서울법대 출신이야. 서울법대 내란과는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모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쪽지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차관보한테 맡겼다. 차관보도 못 봤대. 차관보도 어렴풋이 뭐 기억나는 거는 예비비. 예비비라는 얘기는 다 했어. 네. 예비비라는 얘기는 했는데 뭐를 위한 예비비인지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야. 와.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집에 갔대잖아. 맞아요. TV 봤. 야 김영호 운동권 물 좀 먹었어. 나하고 동년배예요. 같은 대학이고 운동권 다 알아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네,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알아. 그거 말도 못할 주사파였어. 그런데 왜 아, 이렇게 아는 막 김영호. 그럼 우린 다 알지. 7, 8학번이야 거기. 그 나하고 학번도 같아. 그러니까 응? 7, 8인가 7, 7인가 그래. 그래갖고 아주 소문난 그 출판사도 하고 이랬는데 소문난 NL 주사파였어. 그래. 그 전향해서 뉴라이트로 가갖고 이제 지금 장관이 된 건데 집에 갔대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김영호 살아있네. 옛날 운동권 짬밥 살아있어요? 이 살아서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간 거야. 아, 그래. 근데 최상목은 뭐랬냐? 간부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집합을 맞아요. 시켰잖아. 회의했어요. 회의했어요. 어머나. 대책 회의를 했잖아. 네. 무슨 그렇죠. 회의했어요? 대책 회의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냥 수사하면 다 나와. 어차피. 와. 왜 숨겼을까? 그 쪽지의 내용을 보면 그 쪽지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는 없어 나는. 그렇죠. 증거는 없죠. 없죠. 예, 그러나 그렇게 그 심야에 국회가 그 해제 결의를 의결을 하기 전에 그 회의를 하고 있다가 회의하는 도중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한 거야.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소집한 간부 회의에서 뭐 다른 뭐 금융기관장들하고 모인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날이고 그날 밤에 12시 무렵에 간부들을 집합시켜서 거기서 어떤 회의를 했고 무슨 말을 했냐 이거야. 되게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씨가 계속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대행을 맡은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는 국회 몫을 지명하는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 아니고 의무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지금까지 왔고 한덕수 씨는 명백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킴으로써 윤석열의 복귀를 돕는 쪽으로 행동을 했고 안덕수는 그래서 잘린 거고요. 탄핵당한 거고 최상목 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시간도 원래 아침 10시에 하는데 오후 4시 반에 잡아놨어.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을 본 거 아닐까? 요 암세포의 안테나를 더더미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계속 내리고 숨어 있어야 되나 올려야 되냐를 고민했던 거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면서 내가 오늘 왔어요. 그 쪽지에 기재된 내용 그게 이제 국헌문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국회를 폐지하고 그 국보위 같은 걸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협조하는 거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중요임무 종사예요. 그렇습니다. 중요임무 종사. 그러니까 내란범은 세 등급이 있잖아요. 최고 등급이 수괴. 우두머리. 예. 이 수괴는 사형. 이렇게 군사 반란까지 추가되면 이게 사형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 반란 적용을 안 하면 최소 무기잖아요. 무기. 최소. 그럼 중요임무 종사는 이것도 형량의 하한선이 있는 중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가벼운 3단계가 부하 수행이거든요. 부하 수행은 적극적인 의지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 그 예컨대 이제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은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하 수행이에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최상목 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비상입법기구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만약 기재부 그 공무원들한테 했다면 이거는 거의 중요임무 종사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공범이에요.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플랜카드 하얀 바탕에 엄청 지금 붙여놨잖아.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쥐씨알 만하게 이름 박아놓고 그렇게 자기 당 이름이 창피한가 봐. 그런데 그 내란 세력 암세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이거 제대로 된 신약이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표적 항암제야.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보 적용해주지 말라고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야. 표적 항암제.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뭐 제도적인 개혁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 개개인의 그런 언론에 대한 면역력, 그뭐 유식한 말로 리터러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론사들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유명한 언론사들, 유명한 언론사에 글을 싣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인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죠? 이상한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솔직히 그분들이 뭐 그 신문에 내서 포털에 안 올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이러면 몇 명이나 그거 하겠어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거든. 그게 자기께 포털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되게 뭐나 되는 줄 알아. 예.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요즘 나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되게 좋아. 그래서 일부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면역력을 얼마나 시민들이 기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극복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그러니까 엉터리 기사를 쓰면 이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막 댓글에다가 똑바로 안 해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예컨대 기후위기는 중국이 조작해낸 그런 가짜 뉴스야. 기후위기라는 거는 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요. 그럼 막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잖아.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근데 100분 토론 소집해서 기후위기 정말 중국의 조작인가? 그래서 두 명씩 앉혀가지고 토론을 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적어도 기후위기의 실체에 관한 한은 어떤 과학 논문도 그걸 부정하는 논문이 없어요. 그게 팩트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기후위기는 중국에서 미국을 공격하라고 조작해놓은 그런 가짜뉴스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의 의제로 다루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이건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다. 흡연이 폐암과 관계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99.99%의 의학 논문들은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0.00001%의 논문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또 탁 갖다 놓고 반반씩 붙여.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가 이거랑 바로 거의 그거야.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거 싶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행의 대행, 네. 개뿔 이게 다 개소리예요 이런 거. 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을 국무위원들이 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대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건재 순으로. 근데 최상목이 또 탄핵이 됐다. 그럼 교육부 총리가 하는 거예요. 이주호가 그냥 대행이에요. 네. 대행이 아니라고요. 아니지. 이 얘기는 국회에서 하는 국무위원 내란 공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려는 맞습니다. 보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엉터리 보도들이 횡행하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알면 된다는. 어떤 논설위원 이런 사람이 종편에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뭐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뭐 출석 요구서 수령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예, 뭐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러잖아요. 맨날 같은 사안인가? 그러면 진행자는 아무 말 따로 넘어가요. 그게 같냐고. 그게 가벼운 신호 위반을 했냐 안 했냐로 논란이 있는 사람하고 네. 그냥 광장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트럭 몰고 들어가서 막 사상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하고 그게 같냐고.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스트들께서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균형 있는 어떤 태도인가? 아, 그러니까요. 이 얘기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토론하다 보면 맨날 이재명 공격하잖아요. 네. 윤석열을 실드를 못 치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냐면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예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행한 인간 사냥의 피해자예요. 윤석열 지가 그 표현 쓰고 있죠. 예, 지금 지가 인간 사냥 당한다는데 과거에 윤석열이 프레데터처럼 인간 사냥을 했단 말이야. 프레데터가 영화에 보면 인간 그렇죠.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였다 말았다 하고 보이지 않는 사냥꾼. 그러고 인간보다 더 우월한 무기를 막 써갖고 막 일방적으로 인간을 막 죽여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프레데터였다고요. 근데 이 프레데터가 무기가 안 통한 거야.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해버려가지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됐네. 네. 그냥 눈에 다 보여 이제. 아무 놈이나 가서 두들겨 팰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데터가 땅바닥에 앉은 채로 왜 프레데터 사냥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 거대야당의 대표를 5건이나 기소해서 네. 5개의 법정에 5개, 6개의 법정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이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인정을 할 때 네. 그때 비로소 이재명을 가리켜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는 검찰 독재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말을 쓰는 거는 검찰 독재 협력자들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 쓰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네. 조국 사냥과 이재명 사냥은 전부 이번 내란 범죄와 거의 동일한 차원의 그렇죠. 직권 남용이고 권력 사유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문제 의식이 1도 없이 자기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등거리로 균형을 지키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편을 안 들면서 이재명을 그렇게 6건씩이나 기소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던 것처럼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면무도회라는 거예요. 전부 네. 이거는 그 검찰 독재에 대한 부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 정말 1월 둘째 날부터 이재명 대표 아 그렇죠. 테러 네, 맞아요. 사건으로 와. 판례를 시작을 해서 그랬나요? 12월 31일 뭐 체포영장 발부까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까지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중간에 총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 선생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같은 경사도 있었고 하지만 연말 와서 제주항공 참사와 너무 힘들어. 윤석열 내란 뭐 이런 너무 힘들어. 하여튼 끔찍한 2024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거나 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도 책임이 좀 있고 또는 뭐 하여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큰 실수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어요. 네.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실수가 내란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야당과 함께 이걸 극복을 했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개인도 없고, 기복 없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소용돌이가 앞으로 그 10배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에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전체에게도 지난 시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보다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희망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나빴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우리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큰 소용돌이에 대한 기억을 절대 살아있는 동안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소망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최상목 씨는 웃긴 것 같아요. 아이고야. 최상목 씨는